보통 이제 앞니가 없어지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바로바로 오세요. 앞니는 너무 눈에 띄니까. 근데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가 없어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금니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어금니가 다 무너지게 되면 앞니끼리 계속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앞니가 다 흔들리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앞니까지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투쌤의 한입덴탈 이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디님이 궁금하신 게 있어서 저한테 뭐 하나 물어보신다고 하셔서 뭔지 알아볼게요. 이가 하나 빠졌는데 네. 당장 오지도 않고 뭐 그게 좀 적응이 돼서 안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내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위치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큰 결론은 치아 하나가 이제 없어지면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도미노 같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치아 없어진 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아가 보면 혼자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서로 다 이렇게 쳇바퀴처럼 물려 있잖아요. 치아가 하나 빠져나가면 그런 굴레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막 한 달, 두 달 만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잘 못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는 이 치아를 좀 치료를 받아볼까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셨을 때, 그게 이제 몇 년 만에 오시게 되면 그 해당 없어진 치아 하나뿐만이 아니라 되게 주변에 있는 치아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식으로 주변 치아들이 영향을 받나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맨 끝에 있는 치아가 없어졌을 때, 상실됐을 때랑 중간에 있는 치아가 상실됐을 때가 가장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앞니가 없어지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바로바로 오세요. 앞니는 너무 눈에 띄니까. 근데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가 없어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치아에도 다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치아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눌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 같이 짝이 되는 아래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쏟겨 올라오게 돼요. 아니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치아가 반대로 없어졌다. 그러면 위에 있는 치아가 미끄러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치아랑 이렇게 미끄러져 위치가 변동된 그 치아 사이에 계단처럼 이렇게 층이 생겨요. 그럼 이제 문제는 원래 치아는 제일 뚱뚱한 부분끼리 이렇게 닿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그 사이로 또 음식물이 끼어요. 거기에 음식물이 껴서 불편하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음식물이 계속 끼면서 반대편에 있던 치아가 많이 썩어서 통증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치아가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똑같아요. 얘도 이제 대합치도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쏟겨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치아는 다 앞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빈 공간으로 뒤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슬금슬금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거나 그렇게 돼서 그 치아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오시면 자리가 요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임플란트를 못 심거나, 심한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도미노처럼 치아 치열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무너지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치아를 손대야 되니까 치료는 더 망설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망가지고, 그래서 악순환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가 빠졌을 때는 당장 치과에 오는 게 맞는 걸까요? 그죠. 만약에 이가 빠지거나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사정상 당장 치료를 받기는 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지 장치 같은 거를 치과에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 장치처럼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매일 끼면 가장 좋지만 하루 종일 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껴주시면 그 치열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도 그 자리가 유지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서 다른 치아들을 추가적으로 막 손을 대야 된다거나 이렇지 않게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몇 년씩이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유지 장치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그 자리만 유지된 상태로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치조골이라고 부르는 잇몸뼈가 치아를 유지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치아는 없어졌고 뼈는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 다리 가늘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뼈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납작해져가지고 점점 뼈가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하든 아니면 뭐 보철물을 하든 할 때 그 부분이 이렇게 푹 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도 진료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던 환자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 많고요.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 중에 치과에 되게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치아가 한두 개 정도 망가졌는데 그때는 당장 씹고 사는 거에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미루시고 안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금니가 이렇게 다 무너지고 이제 어금니가 무너지면 사람이 앞니로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럼 원래 앞니는 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뿌리도 얇아서 어금니보다 훨씬 이제 충격에 약한데 어금니가 다 무너지게 되면 앞니끼리 계속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앞니가 다 흔들리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앞니까지 다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나이대가 되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 30, 40대 젊은 여자분들이 그렇게 돼서 오시면 되게 안타깝죠. 네. 그냥 빨리 와요. 네, 그래서 모든 치과 치료는 일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오시는 거가 가장 적은 손실을 보고 치료하실 수 있는 방법.